얘들아, 이게 합성함수의 최대최소 역연산이잖아. 거꾸로 식을 만들어서 찾는 건데, 일단 봐봐. 일단 당연히 f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gx가 들어가서 요게 이제 y고, 요거에 이제 최대최소인데, 요게 지금 최소가 얼마 들어갔대요? 최소가 얼마 나온대? 0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근데 요 함수는 이차 함수야. 그 f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f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되게 간단해요. f라는 함수가 이게 지금 f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x축하고 어디서 만나? 이거 f 1, 3에서 만나요. 1, 3 그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뭐 인수분해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지? 여기랑 여기야. 1, 3. 일단 이거 그려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합성함수니까 요 녀석의 범위를 가지고 와야 돼. 요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지 요게 언제 최대최소 가질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녀석을 보통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하잖아. 뭐 라지 A로 해도 되고 T로 치환해도 되고. 그래서 라지 A라는 게 GX로 구성이 돼서 구조가 여기 있는 요 X 범위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있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들어가서 여기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지를 확인해서 그 범위를 여기다 적용시켜가지고 얘에 대한 최대최소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범위, 요 A의 범위가 약간 애매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 잡힌다고. G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밑이 2분의 1이야. X 막 K라고. 야, 이게 A란 말이야.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야. 감소인데 여기에 X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들어간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 3. 그러면 A의 범위는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일지가 명확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갔을 때가 가장 어떤 값이 돼? 큰 값이 되는 거야. 목소리가 왜 이러지? 마이너스 1 여기다 들어가면 요게 최대값이 확정되잖아. 뭐 어렵냐 이게. 그리고 얘 3이 들어갔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겠지. 너무 쉬워. 그래서 얘가 최소야. 증가감소가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게 밑이 만약에 명확하지가 않으면 이렇게도 하고 반대로도 해야 되는데 밑이 딱 2분의 1이니까 넌 무조건 감소야. X 범위 중에 가장 작은 게 들어가면 너는 최대값, 가장 큰 게 들어가면 넌 최소값. 이렇게 잡힌다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요 값에서 요 값 사이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함수에서 이제 다뤄야 되잖아. 여기가 이제 A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야, 이 값이랑 이 값은 무조건 어쨌든 양수 아니냐? 그치? 그러면 만약에 요거랑 요게 이 정도에서부터 이 정도였다고 생각해봐. 요게 여기 정도면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고. 그럼 최소값이 0이야? 여기가 0이지. 최소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범위가. 이해가 가? 이 A의 범위가 이렇게 3 중간에 두고 양쪽에 잡히면 Y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나타나게 되잖아. 근데 최소값이 0이라 그랬다고. 범위가 정해졌을 때 가장 작은 Y값이 0이어야 된다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가장 작은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딱 여기서부터 오른쪽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Y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야 최소값이 0으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왼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정의역이 잡혀도 어쨌든 최소값은 0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라고. 끝났지. 얘를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되려면 여기는 요 앞쪽에 있는 값 요거 2분의 1에 3-K에 해당되는 이 지점의 값이 3이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맞아 들어가려면. 만약에 이거 두 번째 케이스가 맞아 들어가려면 이 녀석은 경계의 오른쪽 경계잖아. 얘잖아 얘.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값이 이 지점에 X좌표인 1이 딱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구해보면 돼. 이거 되게 쉬워요. 2분의 1의 거듭제곱이 1이 딱 떨어지려면 지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으로 떨어지려면 K값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이건 안 되지. 왜냐면 K값을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아니구나. 되는구나. 돼요. 마이너스를 맞지. 이렇게.
양수가 아니네. 다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요걸 잡으면 이거는 양변의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지. 3마 K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래서 K는으로 정리하시면 요거는 알아서 해. K는 뭐 3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3이고 요거 2분의 1 처리하면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로그 2의 3으로 하시면 되고 맞아요? 뭐 아까 내가 구한 답이랑 좀 다른 어쨌든 그래서 요게 K값 두 번째 거. 그러면 여기 K값 하나 여기 K값 두 개거든. 이거 합쳐. 문제에서 K값 다 합치래잖아. 둘이 합치면 2 플러스 로그 2의 3이에요. 이렇게 되네. 얘는 로그 2의 4니까 둘이 합치면 로그 2의 얼마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되네. 이게 최종적인 값이고 A가 그래서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네. 알겠어요? 이렇게 했던. 이거지 뭐 그냥 찍찍 이거 잡으면 되지. 다른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일단 Y는 로그 A의 X의 제곱인데 요거 이 앞으로 보내면 이거 그냥 나가 안 나가? 그냥 나가면 돼 안 돼? 큰일 나요.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이 그래프는 x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 함수가 y는 제발 좀 써라 이렇게. 얘다.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도 같이 그려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지. 근데 이 함수 식이 뭐야? 이 함수 식이 y는 2에 로그 a에 이거야. 알겠어? 식을 다 써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뒤집혀 올라오니까 집에 가고 싶나 보다.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원래대로 있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뒤집혀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도 이렇게 올라와. 근데 요 녀석의 식은 여기에 y값의 부가 반대로 바뀐 거니까 y는 제발 이게 핵심이야.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이거고 이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로그 a의 마이너스 x예요. 이렇게 식이 네 가지야. 됐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 y는 k를 구했대. y는 k 여기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 y는 k. 그럼 이 점이 왼쪽에서부터 a점, b점, c점, 여기 d점 이렇게 되는 거고 a, b의 거리가 k. 여기 k. 여기도 k. 됐잖아. k.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k로 표현돼. 이거 지금 y좌표는 얼마야? 딱 봐도. y좌표 k지. x좌표도 구할 수 있어. x좌표는 이 좌우가 대칭이니까 절반이니까 여기가 2분의 k야. 그 다음 여기가 k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거 2분의 3k예요. 이렇게 한 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잡히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 서윤 자는 것 같다. 불러봐. 이거 x좌표 얼마야? 웬일이지? y좌표는? 됐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각각에 해당되는 이 함수식에다 집어넣고 식을 먼저 까봐. 알겠죠?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요 녀석을 집어넣은 y값이랑 여기다가 요 녀석을 집어넣은 그 y값이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렇게만 잡아도 충분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로그 밑이 a지. 여기에 2분의 3k는 오른쪽에 얘가 1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 a에다가 괄호치고 2분의 1k. 그러면 여기 앞에 2도 똑같고 로그 a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 4만 다르잖아. 그러면 요 마이너스 4를 요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주면 요 안에 있는 진수가 역수가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요 진수 같다고 하면 2분의 3k랑 정확하게 요 상태의 역수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k분의 2예요. 됐지? 그럼 k 좌변으로 넘기면 k 제곱 되고 우변이 3분의 4. 이 끝.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돼. 절대값은 그 구간에 따른 요 함수식을 좀 조심하라고. 자, 17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차근차근 풀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풀리고 일단 기억 조건과 니은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상황 파악하시고 디귿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답을 구해야 되는 문제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뭐 그건 뭐 특별한 거 없고, a라는 집합을 보면 이 a라는 집합이 이 a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죠. 기억을 가지고 요 스몰 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구해보는 건데, 한번 a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사라고 하면 지금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n 제곱근 a 값이 현재 4니까 이게 4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수 형태로 쓰면 n분의 5예요. 기본적으로 n분의 5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자연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이게 지금 제곱수잖아요. 4라는 게. 그래서 이 4를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이 지수가 이제 약간 변형이 되죠. 그게 변형됐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4 같은 경우는 제곱수기 때문에 이게 제곱수. 그러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2의 제곱이고, 이 제곱이 위로 올라가서 n분의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10. 요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상황을 보면.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의미 아닌 정수면 돼요. 의미 아닌 정수. 뭐 0도 괜찮고. 근데 n값이 어차피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은 안 되죠. 0은 안 돼서 n값이 결국은 10의 약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값은 1하고 10의 약수, 그 다음에 2하고 5인데, 조심할 거는 n값의 범위가 요 s, 요 녀석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랑 5랑 10이면 내가 원하는 요 A4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 여기 지금 깔리기 때문에 요 4가 제곱수가 아니면 n분의 5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제곱수가 되면 여기가 이제 5가 아니라 10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상황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요 A가 제곱수가 아닐 때, 제곱수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뭐 5라든지 뭐 6이라든지 이런 수들, 그렇게 되면 얘가 A의 그냥 n분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n값은 1하고 5인데 여기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2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A가 만약에 어떤 수의 제곱수다. 예를 들어서 A가 뭐 2의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3의 제곱이라든지 얘가 제곱수. 얘가 제곱수예요. 제곱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수의 제곱수니까 이게 이 제곱이 올라갈 거고, 위에 있는 요 n분의 5가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n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결국은 10의 약수면 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1은 안 되고, 그죠? n이 1이 안 되니까 2하고 5하고 1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a가 세제곱수일 수도 있어요. 세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뭐 4제곱일 수도 있지만, 세제곱수가 되면 여기가 4제 세제곱으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n분의 이렇게 15가 되겠죠. 그죠? n분의 15. 그러면 n값으로 들어가는 거는 15의 약수. 1이 안 되니까 1하고 15인데 이제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5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기도 하죠. 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제곱수가 아닐 때와 제곱수일 때, 그리고 2제곱이냐, 3제곱이냐, 4제곱이냐에 따라서 결국 n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해보면, 기억에서 이제 판단을 좀 했으니까 니은을 가지고는 일단은 A16을 구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2의 4제곱이니까 여기 n분의 4제곱이 위로 올라가서 20이 되는 거죠. 그럼 n값으로 들어가는 건 20의 약수가 다 되는 거니까 1하고 20, 1은 안 됩니다.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2하고 10, 4랑 5 됐죠.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2, 4, 5, 10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A16은 원소가 이렇게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볼 텐데 이 B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B가 어디다 쓸까요? B를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냥 여기다 합시다. B를 한번 써볼게요. 이 B가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인수분해를 좀 어렵게 좀 막아놓긴 했는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습니다. n제곱에 마이너스 15n 플러스 44.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막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는 0일 때만 되는 거예요. 양변에 뭘 곱할 때. 요거는 요거 자체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그대로 들고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10이라고 사니까 마이너스에 n-4, n-11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좀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n축이라고 하고 4랑 11이니까 여기가 4, 이게 11입니다.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죠. 최고차익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랑 11일 때 0이고 그 중간에 뭐 5, 6, 7, 8, 9, 10까지는 양수, 4보다 작거나 11보다 클 때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0이고 이때가 이제 플러스 상황,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판단해 놓으시고, 자, 이거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할 때, 이게 n제곱근이면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x의 n제곱근을 뭐 a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음수 제곱근을 갖게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얘가 홀수, 그렇죠? 얘가 홀수, 그리고 이 녀석이 음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만약에 짝수일 때, 이게 짝수일 때는 이게 양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짝수이고 얘가 양수면 두 개의 실수 제곱근을 갖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홀수가 되면서 얘가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짝수가 되면서 양수가 될 때만 우리가 원하는 음의 실수 제곱근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요 녀석,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n 제곱에 플러스 15n, 그다음에 마이너스 44 요거고, 요거의 n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n 거듭 제곱의 결과가 요게 되는 상황이죠. 식으로 써주면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 많이 했으니까. 44.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얘가 홀수일 때 얘가 음수가 되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4보다 작거나 11보다 커야 얘가 음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홀수가 되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찾아볼까요? 4보다 작은 것 중에 홀수가 1하고 3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보다 큰 것 중에서 홀수는 뭐 13, 뭐 15 계속 가겠죠. 이렇게 뭐 17 계속 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홀수 중에서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짝수면 얘가 양수면 되잖아요. 짝수면 양수. 그러면 짝수 중에 양수니까 일단 양수가 되려면 4랑 11 그 사이에 있는 숫자 그리고 짝수여야 되는 거니까 6하고 8하고 10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개, 홀수 중에는 계속 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비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가 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B. 됐죠? 그래서 A랑 B의 파항판은 끝났고, 그러면 지금 니은에서 정말로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A16을 만족하는 애가 이 5개였고 B를 만족하는 애 이거니까 겹치는 게 3개밖에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은 2랑 4가 여기는 위에는 없죠. 여기 10 있네요. 10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없죠. 지금 겹치는 게 딱 하나 있네요. 10 하나 있네요. 그렇죠? 얘는 홀수, 그렇죠? 홀수는 뭐 5 없고 짝수 중에서는 겹치는 게 여기 10 하나 있고 그래서 겹치는 원소 개수가 1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갈 텐데 디귿은 이제 2에서부터 30일 때 공집합이 아닐 때 해봅시다. 아까 몇 가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요 A가 2부터 30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제곱수가 아닐 때 A가 제곱수가 아닐 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했죠. 제곱수가 아니면 결국은 n값으로 5밖에 안 나와요. 근데 B라는 집합 여기 안에 5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경우는 몇 가지 A를 갖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A가 제곱수가 아니면 공집합이 발생해요. 알겠죠? 공집합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2제곱수. A가 2제곱수면 아까 n값이 이렇게 나왔죠. 2, 5, 10이 있는데 여기 10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제곱수일 때. 근데 제곱수를 일단 찾아보면 2의 제곱도 있죠. 3의 제곱도 있죠. 4의 제곱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4제곱이긴 하지만 어차피 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위의 녀석이 몇 제곱을 더 뭐 2제곱 2배가 더 되거나 몇 배가 더 돼도 n값으로 일단은 요 10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되고 5의 제곱도 되고 뭐 계속 되는 거죠. 6의 제곱도 됩니다. 근데 지금 A의 범위가 30까지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A가 세제곱수를 조사해 보면 세제곱수 아까 우리 조사했었잖아요. A가 세제곱수면 여기가 15가 되는 거니까 요 안에
누가 들어? 3이 들어있어요. 그죠? 15의 약수 중에 3. 여기 3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2의 세제곱도 들어가고 3의 세제곱도 들어갑니다. 4의 세제곱은 범위가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문제에서 이제 모두 5개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넘어가요. 그러니까 5개는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맞는 게 몇 번이다? 기억 하나.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특히나 이 비집합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제곱근 중에서 구체적으로 음수가 언제 나오냐 되게 중요하죠. 양수가 언제 나오냐는 수도 중요하고 그런 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지수 형태에서 자연수가 되게 할 때는 밑이 일단 제곱수가 아닐 때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A 값에 따라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요. 한번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다행히 이제 범위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주기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죠.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고 근데 좀 생각할 게 좀 있긴 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x축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주기가 잘 보세요. 이 주기가 요 녀석 안에 있는 함수만 따지면 이게 이제 주기에 영향을 주는데 2파이를 b로 나눈 값이 이제 주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측정하려는 0부터 2파이까지를 비등분해서 그 비등분한 한 조각이 주기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만약에 이 범위 안에서 그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여러 번 들어가요. 여러 번. 그래서 이게 몇 번이 여기 들어가냐면 여기에 b번 들어갑니다. b번. 왜냐하면 b분의 2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b분의 2파이만큼씩 b번 반복이 돼요. b번 반복이 돼야 이게 이제 2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b번 들어가요. 그래프가 b번. 여기가 2파이까지를 하면 b번이 여러 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2면 2파이까지 2번이 반복이 돼서 들어가고 b가 만약에 3이면 여기까지 3번이 반복돼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를 몇 번을 이 2파이 안에 그려야 되느냐 그건 b값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구하는 건 아니고 b번 반복되겠구나라는 것만 알고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선이니까 1을 한 요즘 잡읍시다. 여기 중앙선. 항상 선생님이 중앙선을 먼저 잡으라고 했죠. y는 1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폭이 a인데 a가 양수죠. 다행히. 양수니까 그냥 뭐 a만큼 올라가고 a만큼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건 a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충 한번 그려봐요. 대충. a가 적당히 이제 뭐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2예요. 여기는 0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입니다. 적당히 a가 이제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b분의 2파이죠. 한 주기니까. 여기는 반이니까 b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서 좀 그려봅시다. 여기가 중앙선이니까 만약에 a 값이 그냥 원래 그래프를 그립니다. a가 그냥 1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위로 한 칸 올라오죠. 여기 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요. 정상적으로 사인 그래프가 그렇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죠. 두 개를 갖다 그려놨네. 죄송합니다. 두 개를 갖다 그렸어요. 한 개만 갖다 그려야 돼. 한 개만. 한 개만 그려야 되는데 두 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정확하게 a가 딱 1일 때예요. a가 1일 때. 원래 그대로 그려져요. 근데 만약에 이제 a가 1보다 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a가 되는 건데 이 a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a가 만약에 2가 되면 위에 3까지 올라가서 부딪힙니다. 위로는 3까지 올라가고 밑으로는 여기 그건 알죠.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알겠죠? 다시죠. 지금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딱 접해 있지만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2보다 약간 올라오는 거고 a가 만약에 2면 여기 3까지 올라갑니다. a가 2보다 더 크면 여기 더 올라가는 거야. 여기 이제 더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0에서부터 2 사이일 때, A가 0에서부터 2 사이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A의 범위를 일단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보다 작다. A의 범위 1보다 작으면 A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아직 덜 올라가고 끝나는 거죠. A가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면 그래프가 그려볼게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프가 아예 X축이랑 못 만나요. 이때가 지금 A가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납작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적용을 시켜보면 절대값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을 뒤집어 올려야 되는 얘는 안 내려가잖아요.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한 주기. 한 주기인데 현재 이제 여기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교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y는 1이랑 이 y는 1이라는 이 라인하고 여기가 한 번 만납니다. 그다음 여기도 만나요. 그다음 여기도 만나는 겁니다. 세 개 만나요. 세 개.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b가 2일 때예요. b가 2일 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래프가 이 정도 있으면 여기가 이제 2파이란 얘기입니다. 2파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리는 정의역인데 b가 2기 때문에 여기 2파이라는 주기 안에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y는 1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번 반복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교점은 실제로 앞쪽 영역에도 포함이 되는 점이고 뒤쪽 영역에도 포함이 되는 점이니까 이거를 잘 조절해서 세셔야 됩니다. 중복돼요. 그러니까 앞쪽에도 3개, 여기도 3개 이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운데 중복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지금 주기성을 가지고 계속 갈 때는 이 겹치는 부분은 따로 세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주기면 교점이 몇 개냐 그러면 얘랑 얘만 세는 겁니다. 2개.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2개.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B인데 요거는 따로 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계는 놔두고 앞쪽의 걸로 첫 번째 주기의 교점은 처음 거랑 중간 거, 두 번째도 처음 거랑 중간 거, 2개씩을 카운팅 하시고 마지막에 끝날 때가 하나가 더 잡히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2파이까지 해서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에 셀 때는 요거는 따로 세시는 거예요. 따로.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이 한 주기에 y는 1이랑의 교점이 하나, 둘. 그런데 b가 2기 때문에 두 덩이가 토탈 정의역 안에 2개 들어가니까 이게 2덩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따로 세야 되잖아요. 여기 마지막 하나는 따로 세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5개예요. 그렇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주기에 만나는 교점을 셀 때 이 끝부분은 어차피 겹칠 테니까 따로 세고 앞쪽은 2개로 센 다음에 몇 개 반복되느냐를 곱해주시고 맨 뒤에 있는 이 마지막은 따로 한번 더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0부터 1까지인데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A 값이 딱 1이거나 A 값이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프가 약간 늘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1이면 이게 정확하게 딱 닿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값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전히 y는 1이라는 교점은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이 뒤에한테 줄 거니까 여기 하나, 둘. 그러니까 주기마다 이렇게 2개가 생기는 건 방금 위의 상황이랑 밑에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2개 생기고 그 다음에도 또 2개 생길 테니까 여전히 여기 있는 5개의 결과랑 얘도 똑같아요. 여전히 5개일 거고.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1부터 2까지면 그래프가 이제 늘어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지만 여기 3까지는 아직 닿지 못하죠. 2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와서 드디어 여기 X축 밑으로 내려가요. 하지만 마이너스 1에 만나지 못합니다. 이 중간 어디서 이제 꺾이는데 그래프에 이제 절대값을 적용하면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래프가. 그래도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y는 1이랑은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얘랑 만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에 닿았을 때 뒤집어 올려야 돼요. 아니면 더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아직은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 안 만나서 여전히 교점은 여기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도 결국은 5개가 돼서 0부터 2까지는 일괄 그냥 5개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확인하시면 나머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감이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한번 해봅시다. 니은은 A가 2인데 니은에서 A가 이제 2가 되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2니까 여기서 여기 3에 닿아요. 정확하게 딱 닿고 딱 닿습니다. 여기 닿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뒤집어 올리니까 얘가 1까지 뒤집어 올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한 주기 안에 교점은 하나, 둘, 세 개 다 할 거예요. 하나,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세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인데 한 주기당 교점이 이제 세 개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B가 홀수니까 이게 2파이 안에 이런 게 B번 반복되니까 B. 근데 B는 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반복돼서 세 개씩 교점이 생기다가 마지막에 뒤에 있는 건 따로 하나 더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이랑 B가 홀수로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1을 더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 그래서 짝수가 된다도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됐죠? 상황이. 그다음 마지막 이제 디귿 가겠습니다. 다 했어요. 디귿은 되게 쉽죠. 자, 디귿은 이제 A가 2보다 큰데 A가 2보다 크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뚫고 내려갔다 올라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꺾어 올리면 얘가 1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 그렇죠?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렇죠? 그래서 이게 꺾여 올라와서 그렇죠?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여기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그리다 말았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죠. 요 그래프. 그래서 이게 꺾이니까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확인됐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올라오던 그래프야. 여기 교점에서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넷, 마지막에 여기서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할 거고 그게 B 값만큼 반복이 될 거고 마지막에 여기 하나 있는 건 나중에 따로 세니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요만큼의 개수가 교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교점이 얼마라 그랬죠? 5B라 그랬죠. 말이 안 되죠. 4B 플러스 1입니다. 교점의 개수. 이렇게 떨어져요. 5B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디귿은 안 된다.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기억하고 니은만 판단하시면 디귿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2파이 안에 이 그래프가 B번 반복된다. 그리고 항상 이 마지막에 교점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주기당 교점이 몇 개냐를 셀 때는 뒤에 건 배제시키고 앞쪽의 걸로 개수를 판단해 주시고 B번 반복되니까 B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요건 따로 하나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